네, 이스라엘이 이란을 향해서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중동 전쟁 확전 위기 속에 이란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이스라엘 전투기의 영공 통과를 묵인해준 나라가 어디인지를 두고 국제사회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성일광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으로 26일이었습니다. 저항의 축, 맹주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을 했는데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지금 미국 대선이 10여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 군 시설을 타격을 한 건데 공습 시기라든지 규모 또 시점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공습 시기는 아무래도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네. 10월 말까지는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네. 정확하게 그 예상대로 마리를 얼마 남겨놓지 않고 공격이 단행이 됐고요. 네. 규모 자체는 상당히 역대급이다. 왜냐하면 거의 이란의 그 큰 영토의 20곳에 달하는 목표물에 대해서 대대적인 공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 측에서 하는 얘기는 지금 무인기 포함해서 한 100여 대가 거의 한 5시간 동안 3번에 걸쳐서 20곳을 지금 타격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란 측에서는 지금 이 정도 규모면요, 상당히 정말 충격적인 그런 공격이었고, 왜냐하면 이란도 역시 방공망 시스템이 있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쪽에서 하는 얘기는 전혀 거의 피해가 없다. 예. 드론기나 무인기는 약간 요격을 받은 것 같은데 전투기는 전부 다 모든 전투기가 다 안전하게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당혹스럽죠. 그렇죠. 특히나 이란이 자국 영토를 외국 공군에게 침입당한 게 바로 80년대 이라크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탄도미사일을 3,000기 넘게 보유한 이란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굴욕적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네. 일단은 적절한 시기에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바로 반격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부 이란 측 발언을 보시면 예. 군인들 즉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는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도 나오고 있고요. 또 그에 반해서는 또 다른 관리들 즉 외교부 관리나 또 다른 관리들은 일단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단행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이란에 있는 최고 지도자가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번 공격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보일 것인지 그것을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의 수위가 가장 좀 관심이 쏠리는데 네. 일단 이스라엘이 핵과 석유 시설 타격을 피했고 이란에서도 일단은 성공적으로 방어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비례적 대응을 하겠다 경고하긴 했지만 글쎄요, 이 정도라면 아주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요. 그렇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핵시설이라든지 정유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격하면 워낙 국제적으로 그다음에 세계 경제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쪽 공격은 거의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군사시설 위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란의 대응 자체도 여기에서 그냥 일단 이번 국면을 넘어가자. 그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이란 언론에서도 피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피해가 그렇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꼭 대응해야 되겠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보도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으나 역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최고 지도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저는 결론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란으로서는 충격적인 공격이긴 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공격의 목표를 달성을 했다라고 했고 확전을 밀어붙이는 건 이란 쪽이다라고 또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거든요. 네. 이란에서 제보복이 없으면 이스라엘도 여기서 중단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충분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쪽에서 이미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이번 국면에서는 이란의 대응 공격이 없으면 우리도 추가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나 다만 이스라엘 측에서는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사실 이란의 방공망이 거의 좀 망가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만 먹으면
방공망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쉽게 지금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란이 추가적인 현 상황에서는 추가적인 보복을 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방공망을 더 새로 배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스라엘이 훨씬 더 쉽게 지금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으로서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일단은 확전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공격 전에 제3자를 통해서 어디를 타격할지 미리 알려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렇다면 서로 어떤 대외적인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 대련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이 가능성은 얼마나 보시는지요? 약속 대리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4월에도 이란이나 이스라엘이 공격할 때도 사실 뭐 약속되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덜란드 뭐 외교관을 통해서 이란 측에다가 이스라엘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어디를 공격하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네. 어느 시점에 어느 곳을 주로 공격을 할 것이다라는 그 정도의 정보를 줬다는 보도가 이제 엑시오스 보도에서 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엑시오스 언론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란도 어느 시점에 어느 군사기지 대략은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 지금 뭐 가장 주목하고 있는 쪽이 당사자만큼이나 미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확전 자제를 촉구를 했고 또 이스라엘은 공습 직전에 백악관에 사실을 알렸다라고 하는데 미국과 어느 정도 공격의 수준을 좀 논의를 하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저는 정확하게 어디를 공격할지 시점도 다 논의가 됐다. 네. 왜냐하면 미국과 특히 왜냐하면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민감한 작전이었고 또 미 대선을 얼마나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잘못해서 이게 확전된다면 정말 미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도 사실 노심초사 상당히 불안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또 이스라엘이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과 정말 정확히 어디를 할지,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 할지 잘 공조를 해서 또 미국의 도움도 또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드를 또 배치를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땐 이스라엘이 충분히 미국과 협의한 후에 공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측이 이란을 공습을 할 때 100대 이상의 무인 드론과 전투기를 동원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서 언급을 좀 했지만 이 전투기가 이라크, 뭐 요르단 혹은 시리아의 영공을 지나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영공 통과를 어느 나라가 묵인을 해줬느냐 이 부분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뭐 공식적인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요. 네. 부인은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도 누군지는 모르지만 일단 이번 공격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예. 사실 우리는 영공을 열어준 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르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공을 어떤 적에게 개방해 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이 걸프나 요르단이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미 이스라엘 공격이 있기 전에 이란 외무장관이 계속해서 주변 아랍 국가를 돌면서 네. 영공을 열어주지 말라고 또 요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실제 이스라엘이 지나갔더라도 그것을 발언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죠. 일단 부인하고 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번 작전에 대비를 해서 뭐 중동 국가를 상대로 상당히 좀 외교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공 불어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이 좀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란이 아무리 뭐 주변 국가를 달래고 또 뭐 협박도 했겠지만 이스라엘로서는 반드시 공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런 영공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이란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눈 감고 하는 식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요 군사적으로 이란을 겨냥한 행위가 이란의 주권과 국제법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공격을 좀 했습니다. 규탄을 그러면서 주체를 이스라엘을 지목을 하진 않았고요. 뭐 공격이나 폭격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점을 고려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금 상황이 이스라엘하고 계속해서 외교관계 정상화를 하고 싶어 했고요. 여전히 지금도 그럴 의향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사실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짚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이란의 체면을 세워줄 수 있는 방향.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정확하게 어떤 공격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고 그러나 규탄을 하는 그래서 아주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죠. 자, 중동의 긴장이 뭐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흘러갈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자 지구와 또 헤즈볼라에 대한 공습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뭐 이란의 재보복 가능성을 묶어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친이란 무장단체의 힘을 좀 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이 과연 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란이 상당히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죠. 뭐 전 세계에 자신의 방공망을 그렇게 자랑했었지만 사실상 거의 뭐 막지를 못했고 네. 자신들의 군사기지 20여곳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공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탄도미사일 생산 공장이라든지 드론 생산 공장도 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생산에 상당히 큰 차질이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중동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러시아에게 제공할 사실 드론이나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이제 늦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상당히 차질을 일으킬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란 즉 헤즈볼라나 하마스를 뒤에서 도와주는 국가를 아예 이번에 직접 공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헤즈볼라와 하마스는 힘이 빠지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헤즈볼라와의 전쟁도 아직 뭐 협상을 하고 있지만 협상 여부에 따라서 저는 협상이 안 되면 계속해서 전쟁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관련해서 성일광 서강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